호모 사나토스 같이 진지한 수업에서 무슨 유머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시를 다루는 학문인 사나톨로지에서는 유머를 하나의 삶과 죽음의 연계성, 또 삶에서 죽음으로의 전환을 다루는 과정에서 매우 소중한 요소로 다룹니다. 상실의 과정과 상황에서도 유머를 통해 긴장감을 풀어주는 그런 여유는 매우 중요한 요소죠. 유머를 적절히 구사하는 것은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을 여유 있게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좋은 대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머는 그저 사람을 맥없이 웃게 만드는 것과는 다른 어려움을 앞둔 무겁고 처절한 분위기에서 당사자에게 그리고 그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활력소이자 위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호모 사나토스에서는 유머는 무미건조한 어설픈 그런 웃음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과 상실을 경험하는 자체가 거대한 서사임을 알고 거기에 위로하다가 울다가 안타깝다가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힘인 것입니다. 유머는 웃음을 유발하고 즐거움을 주는 경험의 그 경향성이라 그렇기 때문에 연령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유머에 모두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머는 물론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사람이 유머러스한 것을 찾는 정도는 문화, 성숙도, 교육 수준, 지능 및 성품과 사회적 맥락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유머와 관련된 그런 이론을 한번 보실까요? 유머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사회적 기능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많은 이론이 존재합니다. 유머의 존재를 설명하려는 일반적인 유형의 이론에는 심리적 이론이 포함되며 심리학 이론에서는 많은 경우에 유머 유발 행동이 건강하다고 간주합니다. 심리적 이론 외에 영적 이론은 유머를 하나님의 선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론에서는 유머를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간주해 매우 신기하고도 놀라운 경험이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심리학자들은 유머의 개인차 연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는데요. 유머의 그 연구의 대부분은 신체, 심리사회적 건강, 웰빙에 대한 유머의 잠재적인 유익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실제로 유머 감각은 안정적인 성격 특성 또는 개인차 변수로서의 유머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유머 감각은 단순히 단일 차원이 아니라 다면적 구성체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머 감각은 다음과 같이 개념화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인지 기능입니다. cognitive ability. 유머는 인지 능력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담을, 그런 유머를 만들어내고 이해하고 재생산하고 기억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 유머는 또 미적 반응, aesthetic response. 그렇게 또 개념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머를 감상하거나 특정 유머의 유머러스한 자료에 대한 즐거움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말하죠. 또한 유머는 습관적인 행동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nhabitual behavior pattern. 그래서 이런 습관적인 행동 패턴이기 때문에 자주 웃고 또 농담을 하고 또 유머를 구사하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의 그 유머에 웃는 경향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그 유머에 그렇게 자주 웃고 잘 반응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습관적인 패턴이라네요. 또 유머는 감정과 관련된 기질 특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습관적인 쾌활함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유머는 하나의 태도, 애티튜드로 또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 한 사람이 가진 유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혹은 부정적인 태도, 그 사람의 태도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머는 대처 전략 또는 방어 기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ping strategy or defense mechanism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려움이나 역경의 직면에서 유머러스한 관점을 유지하는 그런 경향성입니다. 자, 이렇게 유머 감각의 다양한 측면을 통해서 볼 때 유머는 인지 능력이기도 하고 미적 감각의 센스이기도 하며 개인적인 습관적 행동 패턴이기도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유머를 만들고 그것을 기억하고 유머를 활용하며 또 그 유머에 대해서 느끼고 자주 웃고 남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유머에 대한 감각은 되게 타고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런 유머의 개념을 보면서 단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조금 관심을 가지면 만들고 즐기고 자주 웃고 남들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자질이구나 하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감정과 관련된 기질적 특성이자 태도이니 습관화시켜서 즐거운 기분과 태도를 유지하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봤었던 것처럼 유머는 대처 전략이나 방어 기제이기도 하니까요. 상실이나 어려움에 직면하여서도 유머러스한 관점을 유지하는 경향성을 지닌다면 훨씬 그런 어려움들을 여유를 갖고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머 및 심리적 웰빙에 대한 연구 등에서도 연구자들은 높은 수준의 적응형 유머, 즉 그 관련 및 자기 향상 이런 것들에 있어서 더 나은 자존감과 긍정적인 영향, 더 큰 그 본인의 역량, 불안 조절 및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양한 유머가 있지만요. 모든 유머가 다 위로의 힘이 되는 그런 유머는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르틴과 그의 동료들에 따르면 유머는 4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친근한 유머입니다. 이 차원의 유머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재미있는 말을 하고 유머를 구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또 관계를 촉진하고 대인관계의 긴장성을 줄이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재치 있는 유머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유머를 구사하는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식의 유머를 구사하고요. 또 자기 수용 감각을 유지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자신을 지나치게 이렇게 진지하거나 이렇게 엄숙하게 그렇게 나타내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 유머는요, 본질적으로 적대적이지 않고 관용적인 그런 유머를 사용하고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보며 대인관계의 응집력과 매력을 향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의 유머는 외향성, 쾌활함, 자부심, 친밀감, 관계 만족도, 그리고 주로 긍정적인 기분과 감정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향상 유머입니다. 이 차원의 유머는요, 삶에 대한 일반적으로 유머러스한 그런 관점인데요. 삶의 부조화에 또 이렇게 자주 즐거워하는 경향이나 스트레스나 역경에도 불구하고 유머러스한 관점을 유지하는 그런 경향성들을 포함합니다. 위에서 유머의 개념에 보았듯이 유머 대처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관점 수용적 유머를 통해서 감정을 조절하고 또 대처하는 메커니즘으로 사용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힘든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피할 수 있는 건강한 방어 기제이기도 하죠. 친화적 유머와 비교하여 이러한 유머 사용은 다해인 관계보다 정신 내적 관점에 초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외향성보다는 내향성에 더 관련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격적인 유머인데요. 이것은 풍자, 놀림, 조롱, 조소, 때로는 비하, 이런 폄하하는 유머 사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조롱의 암시적인 위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 유머를 사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머는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유머를 표현하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유머러스한 것을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강박적인 어떤 유머 표현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소외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패배적인 유머입니다. 이 차원은 지나치게 자기 비하적인 유머를 구사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거나 승인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을 소모시키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재미있는 행동이나 말을 하여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는 하지만 자신을 그것에 어떤 재료로 삼아서 자신을 소모시키는다는 거죠. 자신이 다른 사람의 유머 소재거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웃는다 하더라도 때때로 자기의 그런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조롱을 받거나 그런 또 이렇게 약간 조소의 대상이 됐을 때 이 차원은 방어적 부정의 한 형태로 근본적인 부정 감정을 나타내거나 숨길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건설적인 유머 차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겠습니다. 이 유머를 구사하는 개인은 매우 재치 있고 재미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요. 유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서적인 결핍, 회피, 낮은 자존감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 간의 관계 만족도, 심리적인 건강, 자존감에도 부적절한 그런 유머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유머는 긍정적인 건강으로 이어지므로 친화적인 유머 구사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친화적인 유머가 사람들의 긍정성과 건강을 도모해주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머 어떨까요? 여러분 공룡 잘 아시죠? 공룡은 오래전 지구상에 존재했던 매우 거대한 동물이었는데요. 지구상을 거닐었던 동물 중에서 아마도 가장 큰 동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종류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 공룡이 지구에서 모두 멸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누구도 공룡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이 공룡이 왜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답을 알고 계시나요? 자, 뚜둥, 그 정답을 제가 공개합니다. 공룡이 이 지구상에서 멸절한 이유는요, 공룡이 제 강의를 들었을 때 너무 유익하고 흥미로워서 막 박수를 치고 싶었는데요. 공룡 앞발이 짧잖아요. 앞발이 짧아서 공룡이 제 강의에 박수를 치지 못해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멸절했답니다. 여러분 웃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런 유머 어떨까요?
친화적인 유머로 제가 구사를 해봤습니다. 유머에 대해 중요한 사실 중 하나가요. 유머와 건강한 면역체계 사이에는 잠재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SIGA는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일종의 항체인데요. 그 실험에 이렇게 사람들을 참가시켜서 실험을 했을 때 그 참여자들에게 짧은 유머러스한 비디오 클립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유머의 효과를 테스트했죠. 참가자들은 CA 수준에서 상당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유머가 또 즐겁게 유머가 구사된 그런 컨텐츠들이 CA라는 그런 우리 몸의 중요한 항체를 향상시킨다는 거죠. 이렇듯 유머는 종종 힘들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편안하게 해주고 일반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밝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즐겁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여겨지므로 유머가 신체에 긍정적인 생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 사실일 것입니다. 불안에 대해서도 유머가 불안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요베티치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수행한 연구인데요. 그들의 연구에서는 유머가 불안을 완화시키는지 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 설계가 고안이 됐어요. 먼저 유머 감각이 높은 사람들, 유머 감각이 낮은 사람들을 연구 참여자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두 실험 진행을 위해서 어떤 소식을 줬냐면 당신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감전될 것이야. 그런 불안한 소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험 결과로서 불안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그분들의 심박수와 자기보고 측정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유머 감각이 높은 그룹 볼까요? 자, 유머 감각이 높은 그룹에도 한 집단은 유머 콘텐츠를 시청하게 하고 한 집단은 유머 콘텐츠를 시청 안 하도록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두 집단인 거죠. 시청 집단, 시청하지 않은 집단. 그래서 그 그룹에게 이제 실험 결과를 보니까 너네는 감전될 거야 이런 불안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머 감각이 높은 그룹은 콘텐츠를 시청했거나 시청 안 했거나 불안을 덜 느끼는 걸로 나왔습니다. 즉 유머 감각이 높은 그런 사람들은 불안을 덜 느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러면 이제 유머 감각이 낮은 그룹으로 가볼까요? 유머 감각이 낮은 그룹도 한 집단은 유머 콘텐츠를 시청하게 하고 한 집단은 유머 콘텐츠를 시청 안 시켰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봤습니다. 감전될 거야 라는 불안한 소식을 들었는데 유머 감각이 낮은 그룹에서는 유머 콘텐츠를 시청한 그룹만이 불안을 덜 느꼈어요. 유머 감각이 낮은 그룹에서 유머 콘텐츠 시청 안 한 그런 집단은 불안을 많이 느낀 거죠. 그러니까 유머 감각이 낮다 하더라도 유머 콘텐츠를 시청하면 불안을 덜 느끼네. 이렇게 유머 콘텐츠가 불안과 영향을 맺고 있구나. 유머가 불안을 덜 느끼게 해주는구나 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즉, 불안과 유머와의 상관관계, 유머가 불안을 덜 느끼게 한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 결과를 그대로 적응해 보자면 상실이나 어려움을 앞둔 상황에서 유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을 낮추고 불안을 덜 느끼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마무리나 상실을 심하게 경험해서 교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 사람들을 간호하거나 보살피는 사람들에게 유머를 구사함이 참으로 적절하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머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긴장과 불안과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면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도록 또 사람들을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유머를 구사하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쓰며 섬세한 위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